과학 수업은 다 들었고 다음에 이제 과학 수업 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됐나 봐. 그래서 이제 얘기했다. 몸이 좀 아파요 지금. 옷을 떨리고 머리도 좀 아프고 좀 칼칼하고. 수업 들으면 날 것 같아. 표정 수업 듣고 보니까. 왔는데 아파서 시간 오늘 좀 찡해갖고. 이제 플라시보 효과 모르세요? 플라시보 효과? 많이 아파요. 플라시보 효과는 저기 뭔가 약이 아닌 것 때문에 저기 효과가 나타나서 덜 아픈 현상 아니에요? 무슨 효과였더라? 파란 나비 효과였나? 몰라요. 나비 효과.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보면 간단하게 뭐밖에 없어? 전기. V는 IR 이거 공식 하나 이거서 문제 풀었죠? 예. V는 IR. 자, V가 뭐고? 볼트. 볼트 사용하는 전력. 전압이고, 까비. 그다음에 I는 전류고, 까비. 얘는 저항이고, 그다음에 저항에 다니는 옴을 쓰고, 전류는 암페어 쓰고, 전압에 다니는 볼트를 쓰죠. 특히 여러분 문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전류 단위를 뭘로 주기도 해? 볼트. 미리암페어 단위로 주기도 하죠. 까비. 그래서 500 미리암페어면 이건 몇 암페어로 바꿔 이 공식에 넣어야 돼? 5암페어. 0.5암페어. 그러니까 1000분의 1 단위니까. 그래서 이거에서 전압을 구하면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따라 이제 계산한 방법에 대해서 연습했는데 오늘 문제 더 풀어봅시다. 어쨌든 자,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저항에 흐르면 저항이 뭘 하는 거야? 일을 한다고, 일을.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지, 맞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전류가 흐르면서 쓰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가 돼? 전기 에너지가 되겠지. 특히 저항은 자, 아래쪽에 세탁기, 청소기, 우리가 가전제품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전류 입장에 다 전기 저항이라고. 특히 자, 세탁기하고 청소기 같은 경우 뭐 하는 거야? 전기가 들어가서 모터가 들어가죠.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얘는 열을 만드는 거고, 전기를 들러서 빛을 만들고, 전기 에너지가 들어서 뭐 해? 전기를 들어가서 소리가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 자, 가전제품의 용도에 따라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바뀌도록 만드는 게 뭐야? 이게 가전제품이라고. 자, 우리가 이 전기를 굳이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책 없어요? 저요? 이거 저번에 준 거 있던 건데? 책 있어요. 책 사왔나요? 아니요. 저번에 저기 다시 물렸다며. 아마 까먹었어요. 인쇄물은 저번에 준 인쇄물 그냥 보면 되는데. 네, 저기 있어요. 꺼내세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말해볼게. 한번 주문했다가 반품시킨 거라 좀 애매하긴 하다. 자, 결국 전류가 흘러서 전기구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전제품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때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인가?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V는 IR이죠? 네. 이게 바탕으로 자, 소비 전력을 구해라 라고 했어. 소비 전력. 예. 소비 전력은 P라고 쓰거든? 예. 근데 얘는 V 곱하기 I야. V가 뭐라고? V가 맞아, 전압. 여기 쓴 전압. I가 전류. 전류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알고 있다면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저항차가 있다고 합시다. 10ohm짜리가 있어요. 10ohm짜리. 여기에 20V 걸려 있다고 합시다. 참고로 어디가 플러스죠? 긴 쪽, 짧은 쪽? 긴쪽. 긴 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지. 예. 자, 10ohm에 20V 걸려있네. 몇 암페어 흐를까? 2A. 그렇지, 2암페어 흐르겠죠. 자, 이게 가전제품이라면 얘는 얼마의 전력을 소비할까요? 저건 뭐예요? 200. 왜 200이요? 200W. 와트인 건 알았어? 이거 200 아니에요. 40이지, 40. 왜? 40이요. 여기 25ohm에 2A 전류가 흐르면 몇 볼트 걸리죠? 암페어네. 20V.
VI라 그랬잖아. 40볼트인가? 그래서 20 곱하기 2에서 40. 40W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전제품이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는 이 가전제품에 걸리는 전압하고 그때 여기 흐른 전류가 얼마인지 알면 구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자, 의미는 가구가 전기기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 양이라고 돼 있지.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혹시 공식 만들 수 있을까? 1초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야. 전력 P는 전기에너지 E라고 합시다. 예. 1초 동안이니까 뭘로 나누란 얘기야? 시간으로 나누란 얘기죠. 자, 따라서 자 10초 동안에 100줄의 전기를 소모했어. 그럼 10분의 100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10분에 10줄. 10W가 되겠죠. 10. 그러니까 초로 줄을 나누면 와트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공식을 다시 뒤집어 봅시다. 그럼 전기에너지는 어떻게 구해도 돼요? 2는 T 시간분의 B. 더디요? P 곱하기 T. 이거 넘기면 되잖아. 아, 그랬는데. 근데 P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P는 아까 그 소비 전력. V 곱하기 I 곱하기 T였죠. 예. 그래서 얘가 소모하는 전기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봐. 다시 소비 전력에 다니는 와트예요. 예. 전기에너지 다니는 줄이야. 예. 만약에 10초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여기다 시간만 곱해주면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식이 계속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 다시 한번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V는 I와 ohm의 법칙이죠. 예. 여기 쓰이는 V하고 I 이용해서 전력 P를 표시할 수 있는데 전력 P는 V 곱하기 T예요. 예. 그런데 P라는 게 의미가 뭐라고? 전기 에너지를 1초 동안 사용한 양이라 그랬지. 예.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다시 표시하면 P 곱하기 T가 되기도 하는데 P가 뭐였으니까? V I. 그래서 V 곱하기 I 곱하기 T를 하면 전기 에너지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전기 에너지 양이고 줄을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와트. 하나 더. 저 시간분의 와트. 하나 더 붙이세요. 와트에다가. 킬로와트. 혹시 와트시라 들어봤나요? 와트시? 시간당. 시간당 맞죠. 그러니까 와트에다가 곱하기 t 초 단위의 시간을 곱하면 그냥 간단하게 전기 에너지가 되고 줄 단위가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와트에다가 뭘 곱한 것 같아? 네가 말했듯이 그치 시간당.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2와트 시면 시간당 2와트를 소모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기 에너지야. 근데 1시간은 몇 초인지 혹시 아나요? 3600초. 맞아. 그러니까 2와트시를 줄로 바꾸면 2 곱하기 3600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물리적인 의미에서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초 단위의 시간을 곱하거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초 단위로 바꾸면 하루가 몇 초예요? 24 곱하기 3600. 그러니까 1시간이 3600초인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 근데 그 시간으로 계산하면 숫자가 굉장히 커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초 단위로 계산하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하는 게 와트시라는 전기에너지 단위예요. 35,600초. 그런가요? 모르겠네. 찍었어요. 아니면 너 뭐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냥 찍었는데. 계산기 어디 있어? 계산기 보여줄게. 지호가 책임지고 제목까지 더 공부하는 걸로 해요. 아니 예? 잘못 쓰긴 죄야. 그럼 맞으면 너가. 곱하기 24. 86,400초. 맞았잖아요. 3만 얼마냐면 맞았는데. 자, 86,400초 2단위로 이제 에너지 계산 굉장히 커지니까 그냥 24시간 곱해서 24와트씩 뭐 이렇게 한다고. 상우가 오늘 4시간 하고 어렵대. 내일까지. 너도 같이 한다고? 아니 상우만 하는. 혹시 상우가 할 것까지 네가 같이 하겠다고? 아니 제가 하는 거 상우가 대신 하겠대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식을 정리하면 첫 번째 나온 식은 V는 IR, 그 다음에 전력 P는 V 곱하기 I,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돼?
V 곱하기 I 곱하기에다가 시간인 그치 t까지 곱하면 돼요. 이때 곱해지는 t는 시간, 아니 초. 초 단위의 시간.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한 일을 W라 표시하거든. 얘도 V 곱하기 I 곱하기 t로 쓰는데 이때 곱해 t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 단위는 줄 단위를 쓴다면 이때 단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와트시를 써요. 와트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한 일을 계산할 때 이렇게 쓴다고. 특히 이 W를 우리가 뭐라 부를까? 와트. 전력을 이용한 전체 양이겠지. 예. 그래서 얘를 전력량이라고 그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력량이 얼마다라고 이제 얘기 정해주고 있어요. 자, P는 전력이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합시다. 자 간단하게 자 220V에서 50W 사용한대. 자 50W가 뭐죠? 50W요? 전력 P죠. 예. 맞나요? 예. 220V는 전 V니까 볼트지. 예. 그러니까 이게 V.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I를 구할 수 있다고. 자 그럼 I는 어떻게 돼? I는 V분의 P니까 220분의 50해서 22분의 5 I니까 암페어 이렇게 쓰면 된다. 다시 220V 50W면 뭐라고? 22분의 5A. 220V 전압에 연결하면 이 가전제품은 몇 와트의 전력을 소모해? 1초당 그렇지 50W의 전력을 소모한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1초에 50줄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얘기예요. 22분의 5A.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가 물어보면 22분의 5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전력 P는 V 곱하기 I인데 얘가 220이고 얘가 220이고 얘가 50이잖아. 그래서 I가 얼마인지 구하는 방법은 이거라고. 다시 우리가 V는 IR 공식을 사용했을 때 V하고 I 값을 주면 뭘 구할 수 있고? R 구할 수 있죠. R 어떻게 구해요? 저 V를 I를 나눠요. 그래서 I분의 V 하면 되잖아. 그렇죠? 또는 자 V하고 R을 줬어. 그럼 I는 어떻게 구하면 돼? V분의 R분의 V. R분의 V 하면 되지. 이게 기본 공식인데 구하는 값이 V가 아니라 I나 R이면 이런 식으로 넘기면 된다고. 마찬가지로 P는 V 곱하기 I라고 했는데 이때 I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으면 V분의 P를 하면 되고 또는 V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I분의 P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문자 3개로 됐으니까 어렵진 않지. 그렇죠? 근데 기본 공식이 P는 VI, V는 I 이거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I분의 P. V분의 P.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할 때 뭐가 발생하는 게 문제죠? TV를 켜든 선풍기를 켜든 아니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하든 효율을 따지는데 그 효율을 따지는 이유는 필요 없는 에너지가 열 발생해서 없어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야. 이거는 내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데 내가 의도한 대로 쓰는 거야?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없어지는 에너지야? 이건 마치 뭐랑 같아?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갔는데 5,000원짜리를 살려고 그래. 근데 중간에 오면서 100원짜리를 약간 흘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았는데 돈이 없어지는 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아까운 거냐고. 그러면은 자 내가 원하는 운동 에너지 받기는 비율이 높아지고 열로 없어진 에너지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효율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은 전체 공급한 에너지분에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바뀐 효율을 따지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자 열 에너지가 50% 사실 이거 이상은 없어져요. 운동 에너지가 30%야. 자 선풍기 돌리면 소리 에너지가 나오죠. 둘둘둘 들어가면 소리 나지. 그거 한 20%로 갑시다. 그럼 이 선풍기의 에너지 효율은 몇 %일까? 30%. 맞아 30%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30% 효율이라고. 그러면은 자 200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자 그 선풍기가 회전하는 에너지로 한 50만큼 들어갔다고 합시다. 50줄만큼 소용됐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효율이 몇 %일까요? 50%. 200줄 중에 50%줄. 그래서 얘는 200분의 50 곱하기 100해서 자 25%의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이 효율이 높을수록 뭐에 가까워지는 거고? 1등급에 가까워지는 거고 효율이 낮을수록 등급이 낮아지겠지. 자 결국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쓰면 우리가 전기세로 내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치? 하지만 1등급은 더 비싸요. 그쵸? 저희 근데 5등급이던데요. 뭐 어떤 게 5등급에? 필밖에 냉장고 5등급이던데. 맞아요. 그거 옛날 거라는 겁니다. 그치? 근데 실제로 이제 요즘에 하는 거면 똑같은 냉기를 유지해도 1등급이면 전기를 적게 먹어. 그만큼 내가 전기세를 적게 내겠지만, 근데 문제는 5등급 제품보다는 1등급 제품이 훨씬 비싸지.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에 3등급을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이제 1등급을 쓰면 그 그러니까 처음 살 때 비용은 많이 들지만 계속적으로 전기세를 내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아,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 여름에 하면 쓰겠지만 그 냉장고는 1년 내내 쓰잖아. 맞죠? 네. 그러면은 잠깐 비싼 거 사서 계속 할인받는 게 낫지. 전기세를 적게 내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효율은 일단은 소비 전력이 1500W고 1600W야. 근데 물이 동시에 끓었대. 그럼 이들은 같은 양 하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은 1500W를 써야 돼? 1600W를 써야 돼? 이제 1500W를 써야지. 왜냐면 똑같은 물이 끓으니까. 그죠? 일을 똑같이 하는 거니까. 자, 여기 봅시다. 자, 일단 자, 전기기구에 전류가 흐르면서 공급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죠. 안 써도 되나요? 전기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한다.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을 전환한다 그래. 전환. 쌤 연필 있으세요? 그럼 한번 나와보고 예? 한번 산책 겸 나와보고. 뭐라고요? 산책하라고. 아니, 여기 왔다 간 게 산책이라고. 자,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을 뭐라 그래요? 저 전력 아닌데. 전력 맞아요, 소비 전력. 소비 전력. 아니야. 그 있어. 맞아. 소비 전력. 저기- 단위는 와트를 쓰고 네? 문자는 P를 쓰죠. 예.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은 소비 전력이에요. 그냥 전기 에너지 하면 이거는 E로 쓰고 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1초 동안은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라고 읽는 게 맞지. 자, 소비 전력이라는 W 와트를 쓰고, 그럼 킬로와트는 와트보다 몇 배 큰 거야? 1000배. 1000배 큰 거겠죠. 자, 효율적인 전기에너지 사용, 전기구의 성능이 같아도 전기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어 손실되는 에너지가 많으면 소비 전력이 크다 쓰면 되겠네. 크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전기에너지 소모 외에 다른 형태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많으면, 냉장고가 소리가 큰 게 좋을까 소리가 작은 게 좋을까? 소리가 작은 거. 소리가 작은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냉장고 뒤에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한 게 좋을까 안 따뜻한 게 좋을까? 안 따뜻한 거. 안 따뜻한 게 좋지. 왜냐면 냉장고의 의미는 차가운. 내부 온도를 낮추는 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열을 방출하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냉장고. 자, 전기주전자는 전기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등은 전기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그 다음에 오디오는 전기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청소기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을 바꾸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핸드폰은 전기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걸까? 빛 에너지. 빛 에너지만?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소리 에너지, 또 핸드폰 진동도 하잖아.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어, 맞아. 그러면은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건 뭘까요? 충전기. 전지죠, 전지. 쌤 운동 에너지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가 안 좋아.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자, 이 전지가 가진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 전지가 가진 전기 에너지. 전지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잖아. 예. 전지의 어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걸까? 이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텐데.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건전지는 물질이지, 물체죠.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거의 예외 없이 리튬. 화학 에너지. 건전지가 가진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전기 에너지가 우리 핸드폰을 가동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리튬. 자, 전기 에너지 400줄이래. 2초 동안. 예. 전기 에너지는 아마 이거 V 곱하기 I 곱하기 T에서 구한 값이 이 4000줄인가 봐. 근데 사용 시간이 2초지. 예. 시간 주어지면 보니까 전력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것 같아. 전력 어떻게 구하죠? 전력은 P 곱하기 VI. P가 VI지. 그러니까 P는 VI.
그럼 저 값이 얼마야? VI. 그 값이 얼마냐고. 그러게요. 시간 2초까지 곱해서 이거 된 거 아니야. 다가 2000이니까 어. 2000이면 2000이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P는 다른 말로 하면 전기 에너지를 뭘로 나누면 돼?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아니 시간. 이게 2000인데 이게 4000인데 여기에 시간 t 2초까지 곱해져서 4000 된 거니까 시간 t를 곱하기 전에 얼마냐 묻는 거라고. 그거를 4를 2로 4000을 2로 나누면 되니까 2000 되겠죠. 예. 단위는 그 와트. 와트. 그래서 자 소비 전력은 2000와트예요. 쌤. 근데 저기 저 4000줄 있잖아요. 저 그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 맞아요. 운동 에너지는 그 줄 단위랑 똑같은 거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렇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줄 단위를 쓰는 거지. 물리적인 의미로. 자, 소비 전력은 1분 동안이야, 1초 동안이야? 1초. 1초 동안이죠?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소비 전력의 단위 와트 맞고. 맞아요. 자,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이 클수록 같은 시간대에 사용했을 때 소비하는 전기노량이 많다는 맞아요. 얘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50와트는 1초 동안에 50줄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얘기야. 네. 그럼 100와트면 1초 동안에 100줄의 전기를 소모한다는 얘기니까 와트 수가 클수록 전기를 소모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빛을 내는 전구를 살 때 빛의 단위는 뭐 쓰는지 아나요 혹시? 잠시만요. 잠시만요래요. 그 뭐였더라? 나 럭스라는 단위 있어요. 럭스. 알고 있었는데 저 로직 캐릭터. 예를 들어서 500럭스의 빛을 내는 전구가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12와트짜리고 네. 30와트짜리고 얘는 50와트짜리야. 12W가 제일 좋네. 지금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맞아요. 똑같은 밝기를 낼 때는 전력 소모가 적은 게 좋다는 얘기지. 저건 아마 LED 연구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형광등을 샀잖아. 근데 요즘에 왜 LED를 많이 쓸까? 그 전력 빛이 선명해서. 같은 밝김에도 불구하고 또는 심지어는 더 밝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래서 LED를 쓰는 거라고. 다음에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LED에서 빛을 내는 방식은 RGB. 그 화학. LED에서 빛을 방출하는 방식은 힌트. 원자의 화소. 구조하고 관계있는데 예?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배치가 되는 전자층이 있다 그랬지. 예. 그때 전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뭘 흡수하거나 뭘 방출한다고? 빛. 그 빛을 방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LED는 원자 내부의 전자 전이를 통한 빛의 방출을 이용해요. 그래서 무슨 빛이라고 그래? LED의 빛을 자연의 빛이라고 한다고. 태양에서 오는 빛도 사실은 원자 내부의 어떤 전자 전이에서 방출되는 빛이라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그 백열전구 같은 게 어떻게 빛을 내죠? 열을 내죠. 막 필라멘트에 전류를 넣어서 열을 내지. 예. 그 열을 낸 열이 과해지다 보니까 빛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빛을 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LED 전구 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빛의 형태의 방출이기 때문에 자연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햇빛 많이 받지 말고 LED를 많이 받아도 더 건강해져요? 그런 건 아닌데 식물 키울 때 LED 전구를 키워서 키우기도 해요. 그래서 보라색깔 빛 막 여러 개 한 다음에 맞아요. 보라색은 아마 자외선의 의미에서 보라색을 키는 것 같고 그 자외선이 많이 나는 건 안 좋아요. 신체 생물체한테는. 그래요? 그러면 그 식물 키울 때도 보라색깔 밑하고 길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앞집도 보라색 같아. 그건 아마 그 보라색 가시광선 이용하는 것 같고 그 자외선 살균기 같은 거 보면 컵 소독하는 그 기계 같은 거 보면 UV라고 해서 보라색 쓰잖아. 근데 그 UV는 사실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보라색 빛을 켜줄까? 그 세포 죽여버린대요. 어떤 세균이나 이런 걸 죽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 눈에 UV가 들어오면 실명할 수 있다고. 근데 왜 거기 보라색 빛을 켜줄까? 식물들이 잘 보라색 빛이라고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이야. 그러니까 자외선이라고 인식을 시키려고 시각적인 효과를 켜는 거지 그 빛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이름 되게 세보인다. 가시광선이라면 되게 세 보이지 않아? 뾰족뾰족 생각하냐 혹시? 그 가시가 무슨 뜻이야? 보시는 거. 보는 게 가능한. 포켓몬에 막 기술되잖아. 막 파괴공선을. 저이씨. 가시광선. 요즘에 로블록스에서 우리 딸이 게임하는데 그 포켓몬 잡는 게 있더라. 로블록스에 있는 거요? 근데 저기 화질이 굉장히 좋아. 예. 일반 로블록스하고 달라. 로블록스 들어가서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기 그 해상도 좋더라고. 네모네모난 자, 일단 선풍기 회전할 때 선풍기 사용하는 주요 용도는 날개를 회전시키니까 운동 에너지 만드는 거죠. 바람도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고, 이때 날개가 회전한 것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는 주된 용도는 에너지 외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소리가 나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또 선풍기 뜨거워지는 것은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건데, 사실 지금 이 에너지는 우리가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죠. 이걸 줄이고 대부분의 형태 에너지를 여기한테만 어떤 그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 열로 소모된 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맞아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반드시 얘기해요. 그게 없으면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야. 자, 똑같은 밝기의 전구가 있는데 16W고 10W예요. 어떤 거 써야 돼? 형성이 났어야지. 딱 봐도 얘는 형광등이고 얘는 LED 전구 같죠? 그래서 그 백일 정도 만지면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백열 전구는 사실 열로 한 7, 80% 이상 열로 방출돼요. 그러니까 빛으로 바뀌는 것보다 열로 방출되는 게 더 많아요.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의미 한번 봅시다. 자, 가로가 뭐고? 가로가 전압, 세로가 뭐고? 세기, 전류죠, 전류. 그럼 얘는 공식을 I는 V 관계로 쓸 때 V는 뭐라고? V는 IR. R인데 I가 세로축이었죠. 예. 그럼 R이 넘어가야 되지. 예. 그럼 R이 V. R분의 1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예. 그럼 이게 가로값이고 세로값이니까 기울기가 뭐가 돼? 기울기는 V. R분의 써줬잖아 이씨. 1. V가 이거고 여기 이러더라고.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 R분의 1. 기울기 R분의 1이라고. 근데 R이 뭐예요? 앞에서부터 V는 IR 하고 설명했는데 이 R이 뭐냐고 묻냐? R이 뭔지 저항. 전기저항. R가 I는 전류. V는 전압이구나. V는 전압. 그러면 P가 뭐예요? P는 전력.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류야. 이제 뒤에 뒷글자가 다르잖아. 그리고 문자를 다르게 썼다는 얘기는 종류가 다르니까 네가 지금 헷갈리듯이 이걸 구분해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거 같은 거 피카츄랑 피츄랑 라이츄랑 뭐 그런 식으로 종류가 다르듯이. 자, 그러면 여기 저항이 얼마인지 혹시 계산 가능한가요? 저항이 얼마냐면요. 그냥 사실은 V 이거 복잡하게 쓰면 V는 IR 쓰면 돼요. V 얼마일 때? 1.5, 3일 때 3일 때 얼마야? 60. 60이지? 그럼 3은 20분의 I 곱하기 60 하면 돼요. 20분의 1. 그래서 I는 얼마가 돼? 20분의 1 옴이 되니까 0.05 옴이 되겠죠. 쌤. 응. 근데 저 그 I가 아니라 R 아니에요? 맞아. R, 맞아. R. 맞아요. 이게 I 자리에 60, I 자리에 60이더라. 미안. 또 실수했다. 자, 여기 무슨 암페어? 암페어네. 미리암페어죠, 미리암페어. 그러니까 이게 60이 아니라 0.06 곱하기 R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R은 얼마가 되냐면 0.06분의 3 되죠. 예. 그래서 얼마가 돼? 2분의 100 되나요? 50옴 되겠죠, 50옴. 맞아요? 맞나요? 예. 네. 한번 나 오늘 며칠이요? 담깨라고. 무슨 말이야? 이거 먹다 보면은 잠이 확 깰걸? 아까 윤우 줬더니 윤우 아주 기절하려고 그러던데? 저도요. 뭔데요? 하나밖에 없어. 미안해. 그러니까 얘 야, 나 돌려서. 혼자. 야, 이씨, 저기 어떻게 나눠 먹어, 이거를. 뭔데요? 레몬 사탕인데, 쪽에서. 먹다 보면 속에 레몬가루가 나와서 잠이 확 깨더라고. 저거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그 레몬 시럽도 있는 것도 있는데 저도 맛있어요. 나 차 타고 다닐 때 먹으려고 했던 건데, 수빈이가 하도 졸아서. 나도 먹자. 자,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비례. 저항하고 전류는 반비례하죠, 반비례. 그 다음에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는 게 특징인데, 이게 식으로 만들어진 게 V는 IR이라고. 사탕 안 줬다고 반항하냐, 지금? 뭐하는 거지?
고정하고 있어요. 쟤도 좀 줘. 아니 뭘 줄 거예요. 응. 뭐야 그거 뭐야? 양쪽 다 지금 뭐라고 했는데 뭐 먹었어? 좀 이따가 얘가 저기 소리 지를지도 몰라. 느닷없이 갑자기 신맛이 팍 터지더라고. 그렇게 안 신데.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사탕 달달한 맛이 있다가 신맛이 나가지고. 많이 심한다 부모가. 자, 99페이지 봅시다. 자, 하나 건너뛰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나중에 계산할 때 하는 거고, 여기 간단히 봅시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해서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전류의 합이 전체 전류가 아니라 전체 전류와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전류 흐르는 전류 값이 같죠. 예. 전류가 일정하다는 게 특징이야. 저항의 직렬 연결은 전류가 일정하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직렬 연결한 저항의 개수가 많을수록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점점점 약해지죠. 저항이 커질 테니까. 그 다음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각정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전류의 세기 같다. 이건 틀렸죠. 예. 자, 병렬 연결할 때 같은 게 뭐죠? 전압. 전압이 같죠, 전압이. 자, 저항의 형태에 상관없이 전압이 일정하는 거. 자, 회로에 길을 2개 이상 만든 저항의 연결 방법을 병렬 연결이라고 하죠, 병렬. 자, 이 회로의 연결 방법으로 연결했을 때, 전구 1개만 연결했을 때 비교했을 때, 전체 회로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병렬 연결의 특징은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전구의 밝기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구 하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똑같아. 전구 하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전류 세기는 일정하다. 자, 실력 산타 문제 봅시다. 여기 보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오늘 했던 거 해서 같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풀어볼게요. 뭐? 여기 풀었나요? 저희 여기 숙제요? 뭐야 저긴 어디? 이거까지 했나요? 그럼 맞아요. 저번에 이거까지 한 거 같네요. 그러면은 자, 전기 계산한 것만 잠깐 풀어보고 갈게요. 쌤 저기 어디예요? 그거 맨 뒤에. 예? 자, 서술형 문제를 봅시다. 그러면은 자, 서술형 문제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개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봅시다. 자,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죠. 어느 쪽이 플러스란 얘기야? 저기 A하고 B 중에 B. A. 전자가 쫓아간 이쪽이 A.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렇지? 이거 바뀌었다. 미안. 그럼 이쪽이 지금 뭐가 되냐면 B 쪽이 될 거고 이쪽이 A 쪽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 따라가 보면 A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하는 이쪽 방향이 뭐의 흐름이고 전자의 이동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기역 방향으로 움직이고 전자는 니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되겠지. 따라서 A, B가 각각 전체 어떤 극이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A 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B 쪽이 무슨 극이 돼요? 플러스 극이 되겠죠. 전자가 이동하는 오른쪽이 B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그 오른쪽을 따라가다 보면 B에 연결되어 있고 왼쪽을 따라가다 보면 A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C에서 전류의 방향은 자, 기역 방향인데 그 까닭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반대. 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림상에서 그 파란색 알갱이들이 전자인 것 같은데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 그게 이제 기역 방향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더 봐야 되나요? 아직 그 가루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자, 다시 한번 그래프 중요해요. 자, 전압이 어느 쪽에 있고 전압은 아래쪽.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I는 여기 있잖아. 네? 그건 A 아니에요? I는 전류는 여기 있다고. 기울기가 뭐냐고. R분의 1. R분의 1이지. 그러면은 기울기는 누가 커요 현재? 야! 기울기는 누가 크냐고. 기울기는 B가 더 크죠? 저 바보 아니야? A가 더 크죠? A가 크지. 예. 근데 기울기 R분의 1이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A가 크지만 저항은 B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미리 얘기한 것 같아. 자, 저항은 얘가 커요. 저항 B가 저항 A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구체적으로 자, A 저항은 얼마일까요? A 저항이요? A A 저항은 2일 거예요. 0.5ohm이겠지. 아, 4분의 2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B는 B는 딱 딱 떨어지는 게 여기죠, 여기. 예. 전류가 2A일 때 전압이 3이죠. 2분의 3. 그렇지. 그럼 2분의 3 ohm이 되겠죠. 너 레몬 그치? 먹었지? 그래서 얘가 0.5ohm일 때 얘는 2분의 3 ohm이니까 몇 배 큰 거야? 3배 크죠, 3배.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따라서 자, 각각 몇 ohm인가? A는 0.5ohm이고 니크롬선 B는 1.5ohm이니까 3배 큰 거죠. 3배. 자, 니크롬선 A와 B 중 길이가 더 긴 게 뭘까? 자, 저항체는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 그랬지. 예. 저항이 누가 크다고? 저항은요. B가 더 크죠? B가 크죠. 따라서 길이가 긴 거는 B야, B. 왜냐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므로. 이거 왜 레몬 맛이 안 나? 참, 저기 8TS, 여러분 8TS반인가요? 예. 지금 저희 9월달 되면 아마 특강이 1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할 건가 봐. 수학 특강을. 예? 1시 반부터 이제 시간이 변경되면서. 뭐가 어떻게 1시간이에요? 어? 어떻게 1시간이에요? 토요일날 하는 특강이. 8월부터요? 9월달부터. 아마 특강으로 유지되는 게 있는가 봐. 주말에 특강 없는데? 없어요? 예. 근데 아마 생기나 보지? 그래서 원장님이 9월달부터 그 시간 조정이 가능하니까 한번 저기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1시 반부터 만약에 특강이 잡히면 보통 몇 시간 하나요? 1시간 반 하나요? 2시간 하나요? 그럼 우리 과학이 중간에 겹치잖아. 그러니까 과학 특강이 겹치니까 과학을 아마 시간을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 만약에 일요일날 괜찮으면 일요일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일요일날 저기 가능하면 쉬게 해주려고 토요일날 잡았던 건데 토요일날 저기 이 수업이 안 닿으면 일요일로 옮겨야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일단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혹시 생각 좀 해보라고. 편한 시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네, 9월달 돼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건데 그때 이제 저기 미리 그때 듣고 이제 하는 것보다 미리 알아두면 좀 편하니까 저기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자, 직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야? 직렬. 그러면은 전체적인 몇 ohm일까요? 15. 15ohm으로 생각하면 돼. 자, V는 I 곱하기 R인데, 자, 봅시다. 회로열은 전류에서 이게 2A래. 직렬 연결은, 자, 전류가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겠지만, 이 전류값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똑같이 얼마? 2A로 나간 게 그대로 2A, 2A 될 거야. 자, 따라서 15에 2A 흐르면 전압이 몇 볼트 걸릴까요? 2 곱하기 10에서 20볼트. 2 곱하기 5에서 10볼트. 결국 이 전원장체 전압이 얼마란 얘기야? 30. 그렇지. 20볼트, 10볼트가 직렬 연결됐으니까 이 전압장치는 아마 30볼트짜리가 될 것 같다고. 이해되나요? 레몬이 너무 맵대요. 레몬이 맵다고? 네. 자, 레몬이 어떻게 매울 수 있어? 코 개통당하는 느낌이에요. 하나 드실래요?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 자, 5오hm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인가? 전체 회로가 2암페어면 5ohm에도 결국 몇 암페어 흐를 수밖에 없어? 2암페어 흐를 수밖에 없죠? 무슨 연결이니까? 직렬 연결이니까. 그 다음에 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그 5ohm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했으니까 2 곱하기 5에서 10V 하면 되는 거고, 더 나가서
각각의 20V, 20V니까 전체 전압이 얼마인 것도 알 수 있어요. 답은 여기까지 쓰면 돼요. 여기까지만. 38세. 그렇지. 전체 전압은 30V이다. 자, 결국 더하기만 잘하면 되는 거죠. 방식만 잘 이해하고. 아직 안 나왔네. 나왔나요? 반응이 없어. 재미없게. 아 그러게 반쪽에서 다 당하니까. 자, 봅시다. 이미 될 때부터 얘기해. 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있대요. 자, 소비 전력을 조사해서 표로 나타내는 건데, 자,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가전제품은 헤어드라이어. 헤어드라이어. 자, 전기 에너지가 주로 어떤 형태로 전환되는가? 자, 헤어드라이어이고, 쌤, 그럼 머리 말릴 때 헤어드라이어 말고 소풍기로 말리면 한 100배 정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것만 보면. 근데 이거 아마 저기 일반 선풍기 아니라 손 선풍기 아닐까요? 들어봐. 자연분들 말리면 제로야. 무료야.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러니까 빨리 정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여학생들은 머리가 기니까 여학생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머리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짧으니까 특히 나도 이제 머리가 짧아지면 사실은 머리 감고 수건으로 한다면 좀 있으면 마르더라고. 그죠? 미역 말려주는 모습을 참는 거 다 같이 우리. 자, 그때 헤어드라이어는 어떤 에너지로 소모가 될까요?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여기서 바람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주로 어떤 형태로? 일단은 바람. 바람이니까 운동 에너지겠죠, 운동 에너지. 근데 헤어드라이어 쓰는 것은 이 운동 에너지가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뜨거운 바람.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차가운 바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냉각이. 또 스위치만 끄면 돼요. 아 그래요? 아, 거기에 보면 니크롬선이 감겨 있거든. 니크롬선에 들어간 전류만 끊어주면 이게 나왔다. 아, 그냥 선풍기처럼 이렇게 쌓아. 그렇죠. 그럼 바람만 나는 거지. 소리만 요란 바람만 나는 거지. 그치? 특히 저기 헤어드라이어 같은 바람 좀 소리가 크잖아. 그게 왜냐면 그 열을 내다 보니까 이게 소리 없이 돌아가면 열 소모가 크거든. 여기 보세요. 전기밥솥이 1100인데 얘는 2200이니까 열의 소모가 굉장히 크지. 그러니까 소리를 요란하게 내서 얘가 가동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했고 뭐 계산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합시다. 시간 내서 학교별로 이제 진도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자, 전류가 흐르는데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 자기장이 생기더란 얘기지. 쌤, 어. 저쪽은 프레스가 없어요. 아, 야이씨. 봅시다. 일단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는 전기하고 자기를 별개로 생각했거든. 전자기. 그래서 근데 살펴보니까 전기 때문에 뭐가 생기고 자기가 생기고 자기 때문에 전기가 생기더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만들기도 하고 퍼져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먼저 자기가 먼저 설명하고 있어. 자, 여기서는 자기장이 뭔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어디 주변에 생기는 거다? 자석 주변에 생기는 건데 이런 자기장을 누구도 만들더라? 전기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생기더라는 걸 밝혀주려고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금방 얘기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만들 수 있어요. 공간상에서 전기가 퍼져나갈 때 덩달아 자기가 퍼져나가는 현상이 뭐야? 전자기. 이게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다른 말로 뭐라고? 마이크로파. 이게 빛이라고, 빛. 마이크로파 포함해서. 이제 그래서 이게 실상으로 이용되는데 사실은 이게 밝혀졌고 이걸 이용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전기 또는 문명에 살고 있는 거죠. 아까 써봤는데. 자, 일단 자기장인데 장은 뭘 말하냐면 영역을 말해. 그러면은 자기장이니까 자기가 미치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네. 그치? 그래서 자, 자석주의 같이 자기력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자기장이라 그래. 상승장. 근데 그 자기장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게 옆에 철가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자석을 둬서 자석이 배치가 되는 형태를 보고 자기장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지. 배그에 있었는데 자기장? 아니 배그에 있잖아. 상승장. 이건 뭐예요? 뭐라고? 상승장, 하락장 있잖아요. 그건 주식에서 있어.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얘기하는 거 있지. 그래서 빨간파랑. 그 장은 시장이란 뜻이고 아 그래요? 여기 장은 혹시 필드라 아나? 필드? FIELD인가? 일렉트로닉 필드.
일렉트로 필드, 마그네틱 필드 이런 거 필드 그러니까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영역을. 아, 근데 내가 그래서 저기 그 연극에 나오는 그 자기장이랑 똑같은 거임? 근데 그 자기장에 몸에 세면 아파요? 자기장 밖으로 나가면 자기장이 약할 때는 뭐 인체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어느 정도 세지면은 이제 의학적으로 쓰이는 거고 그럼, 너무 커버리면 막 그래서 막 몸에 세포 이상을 생겨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럼 자기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없어지면 방향을 못 찾겠지. 아, 그래서 자기장 동서남북 밖으로 나가면 옆에 아픈 거구나. 아파요? 자기장 거꾸로 나와? 체험 받기잖아. 아마 우리 몸도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적응을 했겠죠. 자기장이 없어지면 아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여기 파랗게 보이는 이 선을 뭐라 그럴까요? 자기력선. 자기력선. 이 자기력선이 그려진 이 공간을 뭐라 부를까? 자기장. 자기장이죠. 그래서 이 자기력선이 향하는 곳, 자기력선이 그려진 이 공간을 자기장에 부르는 거야. 그때 이 자기력선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 뭘 이용하는 거야? 나침판을 두는 거야. 자, 이 자기력선은 항상 어디서 나와서? 노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죠. 그리고 얘는 곡선 형태고 겹치니 안 겹치니? 안 겹쳐요. 안 겹치죠? 그러면은 이 자기력선이 영향을 주니 이 자기력선이 자기력을 만드니까 참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게 강할까 밀집되어 있는 게 강할까? 밀집돼 있는 거. 그럼 어디가 자기력이 강하다는 얘기야? 그 맨 앞쪽. 극쪽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뻗어나가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이 N극인 건 알죠? 네. N극이 바깥쪽을 향한다면 곡선이 휘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나침판의 빨간색이 S극 쪽을 향하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데 자석 주변에 나침판을 두거나 철거를 뿌려서 자기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특히 이제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참고로 나침판의 N극은 나침판의 이 바늘은 뭐죠? 노스 사우스인데 이게 뭐기 때문에 방향을 가리킬 수 있지? 북쪽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도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판의 그 침이 사실은 자석이에요. 자석.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영향을 받아서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지. 그럼 상식적으로 지구의 북쪽에는 무슨 극이 있다는 얘기야? 근극. 그이지. 나침판에 빨간색이 가리키잖아. N극. N극이면 S극. 그치. S극. 그러니까 지구의 북쪽에는 나침판에 무슨 극이 있어? 자석에 S극이 있고 N극이 북쪽에 있다고. 그러니까는 여기다 나침판을 뒀을 때 나침판에 무슨 극이? N극이 이쪽을 향하는 거지. 지구는 북쪽이 S극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그랬을까? 근래 이렇게 그랬을까? 원래부터. 근래 이렇게 됐대요. 예전에 N극이 위쪽에 있고 S극이 아래쪽에 있어서 나침판을 갖고 보면 N극이 남쪽을 향하게 돼 있어. 예? 그 옛날 지도 보면은 N으로 안에 그 있어요? 근래가 한 만년 단위. 아. 지구 자기장이 계속 바뀌고 있대. 그럼 저희 또 만년 뒤면 저게 바뀔 수 있어요. 현재 바뀌고 있대요. 실제 지금 북극보다 약간 치우쳐 있대. 나침판의 자극이. 자, 자기장의 세기는 그림에서 보듯이 자기력선이 밀집될수록 세니까 자, N극과 S극이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이 영향을 주는 곳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린 게 자기력선이에요. 어디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도록 그려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같은 극이 마주보면 N극과 N극은 자기력선을 뿜어내죠. 네. 뿜어내는 자기력선이 서로 충돌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해? 밀어내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거고 S극은 자기력선이 빨려 들어가죠. 네. 그 빨려 들어간 자기력선 때는 마찬가지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면 자, 다른 극이 마주 볼 때는 여기서 뻗어나간 자기력선이 S로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형태가 생겨. 그래서 무슨 힘이 생기는 거야? 인력이 생기죠. 간단하게 같은 극끼리는 어떤 힘? 인력.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인력. 그때 항상 어디서 나온 자기력선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N에서 나온 N에서 게 자기력선이 S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저거 이렇게 하면 붙던데. N극이 이렇게. N극끼리 붙는다고? 이렇게 막 힘을 힘이 얼마나 세? 근데 그때 이제 저항력이 생기잖아. 손을 떼면 어떻게 돼? 손을 뜨면 떨어지죠. N극이 거기 저기 발사대지 튕겨나가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강한 자석 있잖아.
그건 내가 손가락 힘으로 뭐죠? 그 네오디움 자석인가? 그 두 개는 손가락 붙이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안 붙을 정도 굉장히 강해요. 손가락 끼던데. 아파요. 그건 약하기 때문에. 쌤, 그건 찝혔을 때고 서로 같은 극이 마주보게 했을 때. 쌤 그러면은 바닥에 엄청난 자석도 있고 똑같은 그게 자석을 위에 올린다면 그 위에 타면은 뜨죠.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을 자석을 돼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자석을 로봇 청소기 위하고 로봇 청소기를 위해서 조준하면서 가면은 하늘을 날면서 가는 그게 거예요. 비싼 게 조정을 돼요. 그게 그 조절 가능하겠죠. 그 저기 자력의 세기를 조절하면. 왜 이 친구들이 이거 안 해줬지? 이렇게 띵띵띵띵 하면서 바꾸는데 쭉 나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런 자기장이 어디 주변에 형성된다고? 자석. 자기력. 이미 저기 자석은 했고 자기장. 이런 자기장이 이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서 다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얘기는 결국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의 흐름은 뭘까? 전류의 흐름은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가 안 자, 기본적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만 결국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전류가 되는 거야. 그럼 주변에 뭐가 생겨?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긴대요. 지구자기장 왜 생길까? 내가 이렇게 안에서 내 핵이 도니까 내 얘기 도는데 왜 자기장이 생기죠? 그 내 안에 그 철 성분들이 안에서 철 성분이 움직이는데 왜 자기장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생기냐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철이 있으니까. 자, 내 핵과 외금 이게 뜨겁지. 예. 그럼 그 금속들이 전자를 갖고 있지 못하고 전자를 버려요. 그러니까 원자하고 전자가 따로 떨어진다. 그래서 계속 돌겠네. 그렇지. 그럼 원자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무슨 이온? 은이온. 양이온이지, 양이온. 그 양이온이 대류하는 외핵을 같이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마치 금방처럼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효과가 생기겠지. 그게 뭘 만드는 효과야? 자기장. 전류를 만드는 효과가 생긴 거고 그 전류 때문에 지구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장.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 거꾸로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전자는 어떻게 움직일 때? 전자는 마이너스.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예. 그러면은 이 플러스 방향이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어쨌든 간에 주변에 뭐가 생기는 거야? 자기장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 전하를 띤 입자들이 보통 어디 속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전자가 도선 속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도선 주변에 뭐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 자기장이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이 누구랑 똑같아? 자석 주변의 자기장과 똑같아요.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자, 이 자기장에 의해서 누가 반응을 하고? 철가루. 철가루가 반응하고 또 누가 반응하고? 그 자석. 나침반이 반응하죠. 나침반 자석이잖아. 네. 근데 그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철가루가 똑같이 반응을 하고 나침반이 반응을 하더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나침반 바늘의 간격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뀐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란 얘기야? 전류의 방향이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방향 몇 개 나왔어요? 방향 2개. 그래서 두 가지 방향만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때 자 도선이 있다고 합시다. 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거는 다른 거고 자 도선이 한 가닥이죠. 예. 자 엄지손가락이 한 가닥이고 내 손가락이 네 개잖아. 예. 그때 한 가닥에는 전류방이 이쪽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방향 했을 때 손가락 4개가 감아질 방향. 자 이거 펜 이렇게 해보세요. 펜의 뾰족한 부분이 전류방향으로 합시다. 뒤집으세요. 그러면은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다 했을 때 이걸 감아지는 방향으로 잡아보세요. 이 감아지는 방향이 이 도선 주변을 감싸는 자기장의 방향이야. 회전 방향이지. 그럼 전류 방향을 뒤집어봐요. 그럼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뒤집힐 거 아니야. 그럼 감아지는 방향이 바뀌지.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고.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을 고안한 게 이 내용이라고. 그래서 자 가닥이 한 가닥일 때는 엄지손가락이 뭐가 돼? 전류가 되고 내 손가락 감아지는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근데 이건 보세요. 자기장의 방향이지. 전류가 몇 가닥이 전류 방향이 4가닥이지. 네. 이건 뭐일 때냐면 코일 때 거일 때. 코일 때는 전류가 여러 개 생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류가 지금 넘어가는 것 같지? 예. 넘어가는 것 같지? 그러면 넘어가는 방향으로 손가락 4개를 감아줬을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금 어딜 가리켜요? 여기. 지금 왼쪽으로 가리키지? 예. 그럼 코일의 이쪽에 무슨 극이 있고? N극이 있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N극이 있고 반대편에 S극이 있다는 얘기야. N극이 여기 있으니까 나침판에 S극이 이쪽을 향하는 거고 S극이 여기 있으니까 나침판에 빨간색 쪽이 이쪽을 가리키는 거겠지. 자, 자석을 보세요. 자석을 보면 이쪽이 N극이고 S극이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지.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향한다고?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S극을 향한다라고 하잖아. 예. 그치? 바깥 쪽에서는 똑같은 형태예요. 이렇게. 똑같죠? 근데 주의할 점 있어. 코일의 안쪽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냥 쭉 들어가요. 자, 우리가 정한 N극과 S극 중에서 이번에 S극에서 N극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그래야지만 폐곡선이 형성되죠. 예. 방향이 충돌이 안 나는 곡선이 형성되잖아. 예. 그래서 자, 자석처럼 바깥쪽에서는 자,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형성되는데 코일의 내부에서만 특이하게 어디로? S극에서 N극으로 형성된 자기장이 형성된다 라는 얘기야. 이걸 확인하는 방법. 자, 여기 직선상에서 보면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같아 달라? 같아요. 같죠? 다 여기도 왼쪽, 여기도 왼쪽으로 갔죠? 근데 바깥쪽이 되면 이렇게 휘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직선상의 바깥쪽은 나침판의 바늘이 반대가 됩니다. 그때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해서 나침판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때는 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뭐고? 자기장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죠. 그치? 그런데 그림처럼 한 가닥의 도선일 때는 엄지손가락이 뭐가 돼? 전류의 방향이 돼요. 한 가닥일 때는. 그리고 내 손가락이 뭐가 돼? 자기장의 방향이 돼. 그래서 자 코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직선도선, 원형도선, 코일 있죠. 그 중에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은 코일이 몇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일 때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뭘로 보라고? 전류의 방향으로 보고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특히 자 얘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여기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도 생기고 사실 표시가 안 됐지만 여기 다 생겨요. 근데 다 방향이 같아 달라? 방향이 다 같아. 같아요. 근데 이 자기장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전류 때문에 생겼죠. 네. 그러면은 여기 1번 자기장, 2번 자기장, 3번 자기장, 4번 자기장이라고 합시다. 이 중에 자기장이 누가 제일 셀까요? 1번. 전류 때문에 생겼으니까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 제일 세겠죠. 그 1번이 제일 강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야. 그치? 위로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감아지는 자기장이 생겨. 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어떤 그 자기장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야 다. 그다음에 자 원형 도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중심의 자기장이 중요해. 중심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거 아니면 나오는 거 둘 중에 하나겠죠. 그치? 그때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감았을 때 위쪽에서는 그 도선의 위쪽에서는 이 넘어가는 자기장이지만 도선의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중심을 통과하는 자기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의 N극이 바깥쪽을 향하게 한다고. 만약에 전류 방향이 뒤집히면 손이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그러면 도선 아래쪽으로 들어가니까 빨간색의 N극이 위쪽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자 자기장의 방향은 크게 어렵진 않아. 둘 중에 하나야. 얘는 왼쪽으로 회전하느냐 오른쪽으로 회전하느냐. 원형도선은 들어가느냐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그 다음에 코일 같은 경우는 뭐가 특징이라고? 위 두 개에 비해서 가운데. 전류가 흐른 도선 가닥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뭘 전류 방향 하자고? 손가락 4개를 전류 방향 하자고. 그때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이쪽 방향, 이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사실은 어디의 자기장이냐면 내부의 자기장이야. 근데 그거보다 쉬운 거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이쪽 부분에 무슨 극이 있고 N극이 있고 반대쪽에 S극이 있다 판단하기 제일 쉽다고. 코일에서는. 그래서 이것만 해서 뭘 찾는 게 핵심이야 여기서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일단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데 뭐의 방향을 참조해서?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방향을 참조해서 내 손가락 또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N극의 방향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방향 찾는 게 핵심이라고. 다음에 자, 이 자기장은 왜 생겼다고? 누가 흘러서? 전류가 흘러서. 그럼 전류가 강하게 흐를 때 자기장이 세질까? 전류가 약하게 흐를 때 자기장이 세질까?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를 때 자기장이 세지겠죠. 다음에 자, 이 코일 같은 경우는 한 가닥 코일의 자기장이 강할까? 여러 가닥 코일의 자기장이 강할까? 여러 가닥의 코일의 자기장이 강하겠지. 코일 하나가 자기장을 만든다면 코일 두 개가 자기장 두 개 만드는 거야. 따라서 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을 감은 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이 세다. 이거는 그냥 상식 기본 개념 알아두면 돼요. 자,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두면 이 철심이 자기장이 공간으로 흩어지는 걸 막아준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자기장을 붙잡는 세게 나타나게 해준다는 얘기지. 예. 근데 뭐가 흐를 때만 자기장을 만들어줘? 전류가 흐를 때만. 그럼 전류가 흐를 때만 얘가 뭐가 되면 자석이 된다고. 그래서 자,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기 때문에 이 자석을 뭐라고 그래? 전자석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전자석의 이점은 뭘까요? 전류의 세기에 따라 자석의 세기가 강해지고 약해질 수 있어. 또, 자, 왼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줌에 따라서 뭘 바꿀 수 있어? 처음에는 이쪽이 N극인데 전류의 흐름을 반대로 해주면 이쪽을 N극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전자석은 뭐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자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다 보니까 전류의 세기에 따라 강한 자석, 약한 자석,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연결하면 자극을 바꿀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석은 딱 고정돼 있잖아. N극에서 고정돼 있죠. 세기도 고정돼 있고. 그래서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만든 자석인데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만 자석이 돼요. 그래서 전자석이라고 부르지. 특징. 자, 전류의 방향에 따라 극이 바뀔 수 있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을 촘촘히 감을수록 잔자석을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만든 거 사실 여러분이 외울 게 이거야. 문제에서 이제 풀 때 이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영향을 주는 공간의 크기를 뭐라고 그래? 자기장. 자기장이라고 그래. 자기장. 여기 자기장에서 장은 공간의 크기예요. 야, 그 사탕 하나 먹어. 잠 깨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화살표 이용하죠? 얘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아까 나한테 첫 번째 준 걸 먹어야 했는데? 이거는 맛있기만 하지 화한 느낌 없는데? 자, 코일에서 자,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게 뭐의 방향이고? 전류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부분에 뭐가 있다고? N극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쉽다고.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만든 자석을 뭐라 그래요? 전자석이라고 했죠. 자, 다음에 자기장은 자석 주위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지. 자기장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자,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맞네요. 자, 자석 주위의 자기장은 위치에 관계해서 항상 일정한 색이다. 맞나요? 아니요. 자석 주위의 자기장 N극과 S극이 강하고 그 주변부는 약하다 그랬죠. 네.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시해? 자기력선을 조밀하게 그리면 자기장이 생기고 그 간격이 넓으면 약한 거고. 자,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니 나오니? 화살표요? 들어가요. 그러면은 둘 다 무슨 극이야? S극. S극 되죠? 들어가니까. 자, 가는 S극, 나도 S극이야. 왜냐면 둘 다 들어가니까. 당연히 같은 극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건 맛있는데 달기만 하고.
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네, 코일. 코일에서는 엄지손가락이 뭐? 엄지손가락이 잠시만요. 꼬여지니까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 자, 오른손에 네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을 따라 코일을 감아줄 때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가 아니라 N극이 되는 거죠. 자, 여기 N극이 있어요. 여기 N극. N극. 그럼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N극이 어디를 향한다고?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청력이 저기서 반대쪽을 가리킨다 그랬지? 그래서 자, 이건 맞지만 엄지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이 나침판의 N극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다른데 내부에서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맞아요. 근데 외부에서는 N극이 반대 방향이 되겠지? 답이 맞을 수 있는데 N극이 가리키는 방향보다는 자기장의 방향으로 바꿉시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그럼 맞는 걸로 할게요. 자, 전류의 세기가 약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강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도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요? 똑같으니까. 그렇지. 전류의 방향에 따라 그 자기장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 1번 동그라미 2번 3번 X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림을 내가 못 지었는데 자, 전류가 어떻게 돼? 올라가서 넘어오는 형태냐 넘어가는 형태냐? 가는 형태. 오는 형태. 넘어오는 형태 같은데? 넘어오는 형태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감아줘야 돼? 넘어오도록 감아줘야 돼? 그렇지, 감아줘야죠. 오른손이 어딜 가리켜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오른손. 오른쪽 가리키지? 그러니까 이쪽에 무슨 극이 있다는 얘기야? S극.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N극이 있다고. 오른쪽을 잘 찾아놓고 그걸 S극이라 그래. 오른쪽에 N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졌을 때 우리가 볼 때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가리키잖아. 여기가 오른쪽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N에서 출발해서 S로 가잖아요. 그건 자기장의 방향이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거지. 그때 자, 이거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내부 자기장의 방향인데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N극이 이쪽에 있고 반대쪽에 S극이 있다고 생각하자 그랬잖아. 그럼 S극이 있으니까 이 빨간색이 어딜 가리켜야 돼? 여기서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리켜야 되죠. 여기 가리키고 내부도 어떻게 되고? 여긴 다 같다 그랬지 방향이. 내부에서도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그럼 이쪽에도 나침반 어떻게 될까? N극이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르쳐요. S극이 여기 하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N극이 향한다. 그래서 이 직선상에서는 방향이 다 같다고. 그럼 위쪽은 어떻게 될까? 자기장이 이렇게 뒤집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쪽만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르쳐요. 왼쪽이 N극이 되겠지, N극이. 그때 사자 이게 방향 표시인 거 알죠? 네.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따라서 A, B 이쪽은 다 어느 쪽을 향하고 A하고 B는 공통적으로 오른쪽인 동쪽을 향한다면 C만 어느 쪽을 향해? 서쪽을 향하겠지. 네. 자,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써라 라고 했네요. 자, A하고 B는 동쪽이네, 동쪽. 자, 이렇게 뜨는 거는 오른쪽 왼쪽 안 써도 되는 이유는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방향 표시하는 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뭐 하냐? 죽을래? 이씨 일로 나와. 쟤는 안 했는데. 일로 나와. 나를 놀려? 뭘 나와 거기서 책이나 봐 이씨. 그 다음에 C는 위쪽이죠? 위쪽은 서쪽을 향해 서쪽을. 다시 한번. 자,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이 중심을 통과하는 이 라인은 다 같은 쪽을 향한다고. 어느 쪽이 뒤집힌다고? 위쪽과 아래쪽. 그러니까 이 중심선 바깥쪽에 위쪽과 아래쪽에 배치된 나침판이 방향이 바뀐다고. 자, 이거 봅시다. 자, A쪽에 무슨 극이 생길까요? 이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죠. 그럼 넘어가도록 잡아보면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A쪽을 향하지. 그러니까 A쪽은 N극이 생기고 이쪽이 S극이 생기는 거야.
마찬가지로 C 보세요.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요. 코에 있는 방향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도선이 마찬가지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렇지. 넘어오니까 이쪽이 뭐가 돼? N극.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겠지? 네. 그럼 S극과 S극이 마주 보니까 어떤 힘이 작용할까? 탑. 청력이 작용했죠. 그래서 자 N극을 띠는 부분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A하고 D 부분이 N극이고 자 전자석을 이용한 예를 보게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자 당연히 스피커. 스피커하고 자기구성 열차 나침판하고 자석은 애초부터 뭐야? 자석. 얘는 그냥 자석일 뿐이에요. 성게임한다. 너 자꾸 모함할래? 너 왜 남을 모욕 게 아닌데 모함해. 아니 그게 왜 분명히 없어야 돼? 노란 강아지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같은 종류야 다른 종류야? 다른 종류. 같은 종류라고 그랬죠. 그럼 이 자석이 여기 N극이고 코일의 전류가 서 N극이 됐다면 얘는 결국 자석과 자석이 마주보는 거야. 그럼 N극과 N극이 마주보니까 청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석의 N극이 이쪽인데 전류름에 따라 여기 N극이 되고 S극이 되면 결국 N극과 S극이 마주본 게 되죠. 그럼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죠. 그때 이쪽이 이를 끌어당기는 힘은 어떤 정도의 힘일까? 자기장과 자기장이 마주쳐서 청력이나 인력이 작용했으니까 결국 뭐가 돼? 만율력. 자기력이 되겠지. 만율력은 중력이에요. 결국 이 코일과 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자석을 밀거나 끌어당기는 어떤 힘을 만들 수 있다고? 자기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일단 자석이 자기장 안에 놓인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결국 코일과 자석의 상호작용. 자, 이 코일도 뭘 만들고? 자기장. 자석도 자기장. 자기장 만들어. 그 자기장 간의 상호작용이 생겨요. 맞아.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뭘까? 과학에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뭘까요? 영향을 주고받는 거. 그것까지 포함되지만 물리에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힘의 교환이에요. 힘의 교환. 과학에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물질의 이동과 에너지 이동을 말하죠. 근데 물리에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힘의 교환을 말해. 힘을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코일이 힘을 받아서 자석이 움직이지 않으면 코일이 밀려가든가 코일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석이 밀려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자, 마주보는 자석과 코일의 극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데 결국 같은 극이 마주보면 청력, 다른 극이 마주보면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전류 때문에 생겼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석과 코일의 사이의 작용 힘의 크기도 커진다. 당연한 얘기죠. 특히 자, 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코일을 여러 번 감는 거지. 그래서 감은 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이 강하게 작용해요. 이것처럼 자,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코일 사이에 힘의 교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뭐야? 그게 전동기가 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동기, 모터. 전동기면 그러니까 전동기를 이용해서 어떤 움직이는 운반수단이 움직이는 거죠. 자동차. 근데 그게 자동차나 이런 것들, 뭐 전기 자동차, 또는 전기 오토바이 이런 것들, 또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차가 다니고 법규가 있는 도로를 움직여야 되니까 면허증이 필요한 거야. 어떤 그 규칙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전동기의 구조를 보면 일단 코일 있죠, 코일. 네. 다음에 자석 있죠. 네. 코일과 자석만 있으면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어떤 때 이 힘이 생길까? 코일에 이게 방향이 바뀔 때. 전류가 흐를 때. 그러면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얘가 회전하기 시작한다고. 다시 전동기 또는 모터 언제 움직이니? 전선을 연결해주고 건전지에 연결해줘야 돌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야지만 힘이 생긴다는 얘기야. 자, 이 코일에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자, 여기부터는 정류자, 다음에 이거는 불어찌라 그래나?
브릿지라 그래. 맞아. 브릿지. 브릿지가 뭐죠? 다리. 다리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정류자가 달라붙으면 그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자, 여기 N극이죠. 네.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네. 그러면 이쪽이 N극이 되고 N극이 되니까 무슨 힘이 작용해? 청력. 여기 간에 청력이 작용하고 여기 간에 청력이 작용하니까 이게 움직이겠지. 네. 그렇죠? 다음에 여기 S극이었어. 여기 N극이고 그럼 N극과 S는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니까? 청력. 인력이 작용하니까 끌려오고 끌려가는데 끌려왔을 때 순간적으로 극을 다시 뭘로 바꿔주는 거야? N극 S로 바꿔주면 다시 청력이 계속 회전하게 된다고. 그래서 자, 밀어낼 때는 청력이 작용하고 서로 멀리 있을 때는 인력이 작용해서 끌어당긴 다음에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가까워지면 그때 극을 다시 확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또 청력이 작용하니까 회전하겠죠. 자, 이런 전동기를 이용해서 드론, 뭐가 움직이죠? 드론에서? 날개 돌리는 거. 세탁기는 딱 봐도 이제 막 움직이지. 자, 선풍기 같은 경우도 날개가 회전하죠. 전기자동차 바퀴가 돌아가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죠. 어쨌든 전기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장치는 다 뭘 이용하는 거라고? 전동기를 이용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동기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라고? 속에 자석이 있고 그 자석 주변에 누가 배치가 돼 있어? 코일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 코일에 뭐가 흐르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순간에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의 교환 때문에 회전하는 운동이 생기는 거죠. 기계장치 중에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는 끝에 전동기 두 개를 연결하겠지. 근데 결국은 얘가 회전 운동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 운동을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운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운동 양식을 만드는 거라고. 특히 자, 스피커가 왜 자기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을 이렇게 진동시켜서. 맞아. 그 진동판 있어, 진동판. 진동판이 떨리게 하면 만드는 거야. 떨린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거잖아. 멈춰있는 걸 움직여서 뭐가 필요해요? 그 자석. 힘이 필요하죠, 힘이. 그 힘을 만드는 게 자석이라는 얘기야. 근데, 자, 뭐에 따라서?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얘가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작게 흔들리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스피커는 어떤 소리를 내?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작은 소리를 내기도 하겠지. 자, 이게 이제 그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들고 자석 사이에 힘을 만드는 원리예요. 자, 봅시다. 자, 자석과 코일이 어떤 극끼리 마주 볼 때 밀어내는 힘? 같은 극끼리. 자, 자석과 코일이 다른 극이 마주 보면 서로 인력이 작용하겠죠? 이게 자기력이에요, 자기력. 그래서 자기력은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있다는 얘기야.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의 크기,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장에 받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의 크기,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어떤 의미야? 강한 자석을 사용할수록 자기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둘 다 셀수록이네. 자, 전류가 많으면 당연히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빨리 흐르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이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1.5V 건전지 연결할 때와 3V 건전지 연결할 때 회전수가 차이도 나고 소리도 달라지죠. 그렇죠? 자,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정된 자석 사이에 코일이 회전하는 장치를 전동기라고 그래요. 전기를 올려서 움직이는 장치 전동기. 자, 일단 봅시다. 자, 확대해서 보면 자, 전류가 넘어가겠니? 넘어오겠니? 넘어가는 거죠. 그럼 오른손을 이렇게 넘어가도록 잡아보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어느 쪽을 향해요? 가 쪽을 향하네. 가 쪽에 무슨 극이 있다는 얘기야? N극. 그럼 N극과 N극이 맞아봤으니까 어떤 힘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하겠네. 자, 그래서 가 부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지? 이쪽 뻗어나가, 자기장의 방향만 그리면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자, 1번이 될 거고. 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가 부분에는 N극이 형성되고, 나 부분은 S극이 형성되겠네. 자, 자석과 코일은 서로 N극, N극 마주 보니까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죠?
졸려가지고 얼굴 가지고 얼굴 파묻고 무슨 타조냐? 얼굴 파묻고 대답만 하고 있고. 자,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의 연결시 코일에 받는 힘의 방향은 일정하다? 그렇진 않아요. 자, 어떻게 만날 때? 이렇게 만날 때. 자기장이 있죠? 예. 그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예. 이게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가장 큰 힘을 받아요. 각도가 수직이 아니면 힘이 약해져. 그러면은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나란할 때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 수직일 때 최대 있다가 나란하게 되면 각도가 0도가 되죠. 예. 줄어들다가 0이 돼요. 0이. 여기 때는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흘러도 힘을 안 받아요. 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이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올라가던 게 내려가고 내려가던 게 올라간다고. 자,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이 받는 힘의 크기가 커지겠죠. 틀렸고.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이 받는 힘의 크기도 당연히 커져요. 다시 한번. 자, 지금 우리가 자기력을 하는데 이 자기력을 만드는 원인이 뭐라고? 타석. 자석과 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죠. 예. 그럼 당연히 이 자기력이 커지는 방향은 자석이 강할수록 코일에 흐르는 전류도 많이 흐를수록.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전류하고 자석이 몇 도로 만날 때? 수직. 수직 90도로 만날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겠지. 상우 자냐? 아니요. 거의 마무리인데 이제. 예.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받는 힘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자, 오른손 사용했을 때, 자, 지금 뭐 했냐면 자기장이 있고 전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겼어? 힘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힘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누구의 방향을 먼저 알아야 돼? 자기장과 전류 방향 알아야 되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두 개의 방향으로부터 힘의 방향을 찾으니까 몇 개의 방향 고려해야 돼? 세 개의 방향 고려해야 되죠? 그때 자,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야. 그럼 오른손을 사용했을 때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결정되면 손바닥이 결정되지.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는 방향이 3개니까 3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게 필요해요. 자, 따라서 자, 지금 나에서 보면 자, 자기장은 항상 N에서 S로 향하죠. 네. N에서 S로 향하는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야. 이렇게. 이게 전류 방향이죠. M이 힘의 방향이네. 그래서 힘의 방향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 위쪽 아니면 아래쪽 둘 중에 하나예요. 자석의 극사이로 움직이거든. 미음일까 시옷일까? 미음. 그렇지. 자, 오른손의 엄지 방향을 전류 방향을 하고 자기장의 방향을 N에서 S로 향하게 되면 손바닥이 어딜 향해? 위에. 자, 책에 보세요. 책에. 야! 잘 자고 있어? 전자요. 여기서 보면 왼손 쓰면 안 돼. 오른손 써야 돼. 자, N에서 S로 손 4개 향하죠. 그러면 전류가 지금 들어가니 나오니? 그렇게 되지. 손바닥이 위쪽 향하니까 얘는 미음 방향이 힘을 받는 거고. 이거는 브랜드 뷰티. N에서 S로 손가락 4개를 향해주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을 써주면 돼. 그럼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죠. 자, 해보세요. 자, 손가락 4개가 N에서 S로 향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 만약에 나오면은 전류 방향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때 손바닥이 향하는 게 힘의 방향. 힘의 방향. 손표가. 야! 자, 이게 색깔이 안 보이는데 이게 N극이고 S극이야. 네. 그럼 자기장은 항상 N에서 S를 향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전류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자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때 손바닥이 향하는 게 뭐의 방향이라고?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그럼 얘는 어디로 힘을 받아? 위쪽이니까? 북쪽. 위쪽이니까 여기서 위쪽이 어디냐고 흘리면서 위쪽이 미음. 그래서 미음. 그렇게 찾는 거야. 뭐래? 아니, 저희 까먹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미음으로 힘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결국, 자, 우리가 지금, 자, 전류가 흐름에 따라 자기장이 생기거나 또는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서 힘이 찾는데, 일단 여러분이 오른손을 사용해서 찾는 게 뭐라고? 오른손을 찾는 거는 방향이야, 방향. 예.
자, 두 개의 관계에서는 누구의 방향을 찾는 거고, 두 개의 관계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거고, 네. 세 개의 관계에서는 뭐의 방향을 찾는 거라고?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을 찾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오른손은 그때 힘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전류가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형태죠? 예. 그럼 넘어가는 형태로 손을 잡아보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어딜 향해? N극. 그래서 위쪽을 향하지. 이쪽이 N극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예. 그럼 N극과 N극이 마주 보니까 어떤 힘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했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A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코일의 N극이 움직이는 방향은 A 방향일 거고, 코일의 S극이 움직이는 방향은 당연히 밀어내는 방향이니까 D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하니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게 시계가 도는 방향인데 어떻게 반시계 방향이야? 어? 여기 1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 여기 3이 있고, 여기 5 있고, 여기 9, 6 있잖아.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돌잖아, 지금. 저게 시계 방향도 모르고, 씨. 시계, 헷갈렸으니까 잘 알았어요.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한다 그랬죠? 예. 힘을 받으면 움직임이 생겨. 네. 그 움직이는 장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드론 움직이죠. 선풍기 움직이고, 스피커 움직이고. 여기서 끝. 그렇지. 냉장고자 그냥 붙어있기만 하지, 붙어있기만 하지 움직이진 않죠. 여기서 이제 끝. 예.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네가 바꿔주잖아. 와 선생님 진짜 아니 왜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맞아요.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안돼. 아니 여기서 하고 자, 일단 내용만 보면, 자, 그 다음 실험 문제에서, 자, 시험을 여러 가지 했지만, 정리부터 보면, 결국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예. 자, 우리가 연습했던 게, 전류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됐거든? 예. 그럼 전류가 뒤집히면 자기장의 방향도 뒤집혀요. 반대가 되겠죠. 당연히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력의 세기도 세다. 커진다, 세진다. 음. 커진다 쓰면 되겠죠.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맞죠? 네. 전류 때문에 자기장 생기는 거고,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바늘의 S극이 아니라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도 당연히 바뀌겠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아니요. 클립이 받는 자기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클립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도 커지겠죠. 예. 잘못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지금 전류가 들어가서 넘어가죠. 예. 그럼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감아줘야 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감아지게 되겠지. 예. 그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금 어딜 가리키니까? 왼쪽. 이쪽을 가리키니까 이쪽에 N극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대쪽은 S. S극 될 거고, 여기 S극이니까 나침판의 N극에 빨간색이 이쪽을 향하겠지. 방향을 가리키는 부분에서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왼쪽. 왼쪽이. N. 그러니까 사자 있을 때 이게 방향을 가리키잖아. 보통 이게 없으면 왼쪽 오른쪽 하면 돼요. 근데 얘가 있으면 얘가 북쪽이고 남쪽이고 이쪽 서쪽이니까 여기서 어느 쪽? 서쪽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사자 때문에. 그래서 자, 이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킨 방향은 서쪽이라고 해주면 되고, 물론 금방 했듯이 왼쪽이라고 해줘도 되죠. 자, N극이 가리킨 방향을 반대로 하는 방법은 저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되죠. 그럼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는 방법은? 자기장의 방향을 바꾼다. 귀신네. 그 전류를 반대로 흘려요. 그러니까 그 전류를 반대로 흐르는 방법이 뭐냐고. 그냥 코일을 반대로 감는다. 웃기지 말고, 이씨. 근데 그래도 되잖아요. 반대로 감아도 넘어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뭐야? 그러면 네. 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면 되죠. 전지의 극 연결을. 이렇게 하면 여기네. 그렇네. 뭐야? 나좀 똑똑한데. 자, 이렇게 감기했을 때 넘어가는 전류하고, 이번 이렇게 감기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이게 넘어오는 거지. 예. 아, 미안.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개 공통점은 위로 전류가 넘어가는 거거든. 네.
넘어가면 감아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n극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n극이 되는 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 저기 두 개가 같이 나오지 않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아두라고. 자, 이 그림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하시면. 자, 알루미늄 포일은 전류가 흐르는 금속이겠죠. 예. 자, 지금 보면 자,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돼 있지. 예. 다음에 이쪽이 빨간 거 보니까 이게 플러스 같아.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게 이렇게 돼갖고 그렇죠? R로 가네. 맞아요? 예. 오, 잘 찾았어. 자, N에서 S로 자, 여기서 보듯이 빨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저쪽 가서. 자,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잖아. 예. 그러면은 팔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뒤집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N에서 S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예. 그럼 전류가 이쪽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잖아. 이쪽 방향이에요. 그럼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니까? 여기 아래. 아래쪽을 향하니까 이 알루포일은 이 아래쪽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아래쪽이지만 얘를 위로 올리는 방법은 뭘까요? 저 자석을 이렇게 뒤집어요. 자, 그렇지. 자석의 극을 바꾼다든지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꾸면 되겠지. 네. 만약에 둘 다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럼 뒤집었다 뒤집히니까 원래대로 똑같아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바꾸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위로 올라오고 되겠지만 둘 다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건 자기장이 만들 때 전류가 만들 때네. 그러니까 애초에 1번이구나. 자, 전류가 흐를 때 밑으로 떨어지잖아. 예. 근데 이거에서 전류만 바꾼다든지 자기장만 바꾸면 반침의 방향이 반대죠. 공통점 보세요. N극으로 움직이니 S극으로 움직이니 그 극 사이로 움직이니? 다 그 사이. 극 사이로 움직이니. 절대로 N극이나 S극으로 안 움직인다고. 극 사이로 위 아니면 아래 둘 중에 하나라고. 그 위 아니면 아래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른손을 움직이면서 그 방향을 그냥 찾는 거지. 자, 1번 자기장 속에 놓인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이 힘을 받아 움직인다. 맞죠? 예. 자기장 속에 코일이 있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의 자석, 그러니까 자기장이니까 그 자기장과 코일이 만든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밀어내든지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맞는 얘기고. 자, 코일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일이 반대로 움직인다. 당연히 맞는 거고. 자, 자석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 모두 반대로 하면 코일이 원래대로 움직이죠. 다시 자석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 둘 다 반대로 했어. 얘 때문에 뒤집히고 얘 때문에 뒤집히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아니고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하면 코일이 더 많이 움직이겠네요. 자, 알루미늄 포일의 힘을 받는 방향은 자, 일단은 아래쪽에 했으니까 위쪽 아니면 더 아래쪽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자석이 이쪽에 있어. N에서 S로 자기장이 형성돼서 오른쪽 하면 되고 플러스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예.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돼? 손바닥이 뒤집어지는데 이렇게 N에서 S로 나오고 근데 내 쪽으로 N에서 S로 나오고 전류가 내가 볼 때 오른쪽으로 흐르지. 예. 근데 손바닥이 어딜 향하니까? 아래를 향하죠. 예. 따라서 현재 그림에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네. 아래쪽. 자, 움직임의 방향을 반대로 하는 방법은 전류의 방향을 뒤집거나 반대로 자석의 극을 반대로. 그러니까 극을 반대로 한다든지 또는 전류를 반대로 하게 되면은 자, 힘을 받는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이 그림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은 도선이 몇 가닥? 한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일 때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로 받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잡으면 돼요. 근데 코일처럼 도선의 가닥이 여러 가닥이 되면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뭐로 바꾸고 이거 전류의 방향을 잡고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부분에 N극이 있다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N극이 결정됐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N극이 결정되면 반대쪽이 S극이고 바깥쪽에서는 이런 자기장이 형성되고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향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되니까
N극만 찾으면 끝난다고. 이제 끝인 거. 아니야. 자, 이거 봅시다. 이제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요? 쟤는요. N국에서 S 아니 S 전류가 들어가니 나오니? 이렇게 자,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자, 그리고 책을 그냥 놔두지 말고 책을 돌려. 편하게. 책을 이렇게 쓰면은 N극이 여기 쓰면 N극이 내 앞쪽으로 이렇게 돌리라고.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결국 전류의 방향까지 잡혀서 손이 오른 위쪽을 향하죠? 네. 예? 위쪽 아니에요? 아래쪽 아니에요? 이것도 나가서 해줘야 돼? 전류의 반입장입니다. N에서 S를 향하고 전류가 나오잖아. 아 자기장의 방향이 내 손가락이었네. N에서 S를 자기장이 향하고 전류가 나오니까 손바닥 위를 향해서 얘는 A 방향의 힘을 받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도선이 두 가닥 있는데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니 다르니? 자기장력이 이미 결정돼 있죠. 네. 근데 이쪽에 보면 여기 도선은 들어가는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 나오는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이 두 개의 도선은 힘을 받는 방향이 같을까 반대일까? 반대가 되겠죠. 네. 특히 여기서는 전류가 들어가니까 NSS로 전류가 자기장의 형성된 전류가 나가니까 C 부분은 어느 쪽에 힘을 받고 CD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B, A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겠지. 그러니까 도선이 두 개가 있지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는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두 개의 도선이 많이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그때 CD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을 때 AB는 위로 힘을 받을까 얘는 시계방향 회전하는 운동을 하겠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저게 무슨 원리라고? 저게 전동계 원리라고. 그래서 저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회전하는 방향은 이거는 시계 방향 쓰시면 돼요. 시계 방향. 자, 20분이 됐으니까 뒤쪽. 예. 아 진짜 아니에요 쌤. 자, 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이건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 차원에서 문제 몇 개 풉시다. 단답식 문제고 문제 13개밖에 없네. 13개요? 근데 이제 그 전기자기 문제라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 지우야. 너 수학 어디까지 지우 나왔어? 잘하는 거 아닌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거 아닌데. 많이 빠르고. 너가 느린 거는 생각 안 해봤어. 나 망했어. 나 이제 2학기 들어가야 돼. 오늘 빠진 학생들 수학 실력이 전류에 자기작용할 거면은 좀 힘들긴 하겠다.